요즘 곳곳에서 삼성전자 주식은 한 주도 내놓지 말라는 이야기가 계속 들려옵니다. 그런데 왜 그런 말이 나오는지 정확한 배경까지 알고 계신 분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만약 이유도 모른 채 분위기에 휩쓸려 보유 물량을 서둘러 정리해버린다면 훗날 크게 아쉬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국거래소 자료와 삼성 관련 발표, 각종 공시 내용을 바탕으로 그 배경을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나면은 세 가지를 분명하게 이해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을 떠난 것이 아니라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두 번째는 최근 삼성전자가 강세를 보이는 배경에 어떤 거대한 자금 흐름이 숨어 있는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삼성전자가 국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대규모 혜택과 행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모든 내용은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됩니다. 먼저 시장 분위기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언론과 온라인 공간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증시를 대거 매도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한국 시장을 포기했다는 주장부터 이제는 미국 시장으로 이동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넘쳐났습니다. 주변에서도 주식을 모두 정리했다는 이야기가 들려오니 투자자들의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한국거래소 자료를 보면 외국인 자금이 장기간에 걸쳐 한국 증시에서 상당한 규모로 빠져나간 것은 사실입니다. 수치를 보면 불안감이 커질만 합니다. 키움증권 분석에 따르면 외국인은 5월 7일부터 6월 11일까지 무려 24거래일 연속 코스피를 순매도했습니다. 거래일 기준으로 한 달이 넘도록 계속 매도세가 이어진 셈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누구라도 시장이 위험해진 것이 아닌가 걱정하게 됩니다. 한 구독자는 외국인이 저 정도로 파는데 지금이라도 전부 정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을 남겼습니다.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비슷한 공포를 느꼈을 것입니다. 하지만 숫자를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장면이 나타납니다. 지속적으로 매도하던 외국인들이 6월 12일을 기점으로 갑자기 방향을 바꿨습니다. 단 하루 동안 코스피 시장에서 2조 2천억 원 규모를 순매수했습니다. 무려 25거래일 만에 처음으로 매수 우위로 돌아선 것입니다. 더 중요한 점은 일회성 매수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12일 이후에도 사흘 연속 순매수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헤럴드 경제 보도에 따르면 이 시기 외국인 자금이 가장 집중된 종목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였습니다. 한국 반도체 산업을 대표하는 두 기업에 다시 자금이 몰린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외국인의 매도를 한국 시장 이탈로 해석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포트폴리오 조정, 즉 리밸런싱 성격이 강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쉽게 말하면 냉장고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내부 정리를 한 것에 가깝습니다. 반찬이 한쪽에 몰려있으면 위치를 다시 배치하듯이 자산 구성도 조정하는 것입니다. 외국인 자금 역시 한국 시장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비중을 재정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외국인의 코스피 보유 비율은 오히려 40% 수준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시장을 떠날 생각이라면 보유 비중이 이렇게 높아질 이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외국인이 판단은 한 줄 뉴스만 보고 성급하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첫 번째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외국인들은 왜 지금 다시 한국 시장으로 돌아오기 시작한 것일까요? 그 이유는 거대한 산업 변화와 연결됩니다. 바로 인공지능 AI입니다. 5월 20일 미국의 엔비디아가 실적을 공개했습니다. 결과는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는 수준이었습니다. 딜렛 보도에 따르면 최근 3개월 동안 엔비디아 매출은 816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22조 원에 달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85% 증가한 수치입니다. 영업이익은 무려 147% 급증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14분기 연속 매출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수치는 AI 산업이 단순한 기대감이 아니라 실제 수익을 창출하는 거대한 시장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쉽게 비유하면 지금 세계는 AI라는 초대형 신도시를 건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존과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빅테크 기업들은 올해에만 6,500억 달러를 AI 인프라 구축에 투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부품이 있습니다. 바로 엔비디아의 AI 반도체입니다. 그리고 그 반도체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핵심 메모리가 필요합니다. 그 메모리를 공급하는 대표 기업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입니다. 과거 미국 골드러시 시절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금을 찾으러 간 사람들보다 청바지와 곡괭이를 판매한 사람들이 더 큰 부를 축적했다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현재 AI 산업도 비슷한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누가 AI 경쟁에서 승리하느냐보다 모든 기업에게 필수 장비를 공급하는 업체가 더 큰 수혜를 얻는 구조입니다. 그 중심에 삼성전자가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여기에 더해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 젠슨 황의
한국 방문 기대감까지 시장에 반영되면서 투자 심리가 더욱 살아났습니다. 외국인 자금이 다시 반도체 업종으로 향한 배경 역시 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는 시장에서도 확인됐습니다. MBC 보도와 한국거래소 자료를 종합하면 6월 들어 코스피는 사상 최고 수준을 경신하며 장중 한때 2,800선 후반까지 상승했습니다. 또한 국내 증시 시가총액은 역사상 처음으로 3,700조 원을 넘어서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 흐름 속에서 가장 눈길을 끈 기업은 역시 삼성전자였습니다. 시가총액이 2,000조 원을 넘어섰고 글로벌 자산 순위에서는 무려 13위까지 올라섰습니다. 한때 시장의 상징처럼 여겨지던 비트코인마저 앞질렀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6월 16일 종가를 기준으로 삼성전자 주가는 33만 7,500원 부근에서 거래됐습니다. 과거 5만 원대와 6만 원대를 오가던 시절을 떠올리면 시장의 풍경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해외 투자기관들의 시선입니다. 미국 월가 일각에서는 삼성전자의 적정 주가를 85만 원 수준까지 제시하는 전망도 등장했습니다. 인베스팅 자료에 따르면 증권업계 애널리스트 37명이 제시한 평균 목표가는 42만 원을 웃돌았으며 의견 역시 적극 매수 쪽으로 집중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다른 의문이 생깁니다. 이 정도로 올랐다면 지금 들어가기에는 너무 늦은 것 아닌가? 많은 투자자들이 실제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승폭이 큰 만큼 부담을 느끼는 것도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의 분석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LS증권의 염승환 이사 등 여러 시장 전문가들은 최근의 변동성을 삼성전자 자체의 문제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단기간에 빠르게 상승했던 시장이 잠시 속도를 조절하는 과정으로 해석했습니다. 한 방향으로 몰렸던 매수세가 진정되면서 자연스럽게 차익 실현 물량을 받아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불이 너무 강한 상태에서 잠깐 화력을 낮추는 것과 비슷합니다. 불씨가 꺼진 것이 아니라 강도를 조절하는 단계라는 설명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대형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번 주 미국에서 열리는 FOMC 회의입니다. 한국 시간 기준으로 6월 18일 새벽 3시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기준금리 결정과 향후 경제 전망을 발표합니다. 특히 새롭게 취임한 연준 의장이 처음으로 주재하는 회의라는 점에서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 참가자들은 기준금리가 3.75% 수준에서 유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투자자들이 진짜 주목해야 하는 것은 금리 인상 여부 자체가 아닙니다. 핵심은 점도표입니다. 점도표란 연준 위원들이 앞으로 금리가 어느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하는지를 점으로 표시한 자료입니다. 일종의 미래 금리 지도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점들이 위쪽에 많이 모여 있으면 긴축 기조가 계속된다는 의미가 되고 반대로 아래 방향으로 이동하면 완화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신호가 됩니다. 현재 미국 소비자 물가는 5월 기준 4.2%까지 상승하며 최근 3년 사이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점도표가 어떤 형태로 공개되느냐에 따라 금융시장이 다시 크게 흔들릴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여기에 추가로 살펴봐야 할 변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중국입니다. 과거에는 미국과 중국이 반도체 규제를 일부 완화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상황은 예상만큼 빠르게 진전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중국 시장 매출이 단기간에 급격히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보다는 현재 수준을 유지한다는 보수적 접근이 더 현실적입니다. 좋은 결과가 나오면 추가 수익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기본 시나리오는 유지된다고 보는 편이 부담이 적습니다. 또 다른 변수는 일본입니다. 일본 중앙은행이 수십 년 만에 기준금리를 0.75%에서 1%까지 인상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습니다. 만약 일본이 실제로 금리를 올린다면 엔화 가치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는 글로벌 자금 이동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엔화 관련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라면 이 부분 역시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시장은 하나의 변수만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여러 요소가 동시에 맞물리면서 방향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복잡한 뉴스 수십 개를 모두 따라가기보다는 세 가지 신호에 집중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우선 연준 점도표가 상향 방향인지 하향 방향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중동 지역의 긴장이 완화되고 있는지 아니면 다시 확대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유가 상승은 결국 물가 압력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계속 매수세를 이어가고 있는지 체크해야 합니다. 시장이라는 거대한 신호등에 파란불이 켜지는지 아니면 빨간불이 들어오는지를 보는 과정입니다. 이 세 가지만 꾸준히 점검해도 대부분의 단기 뉴스보다 훨씬 정확하게 시장 흐름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중동 정세도 중요한 변수로 작용했습니다. 해당 지역에서 갈등이 심화되면 국제 유가가 오르고 에너지 가격 상승은 다시 물가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물가가 높아지면 금리 인하 시점은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긴장이 일부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가 형성되면서 국채 금리 역시 안정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장은 이를 위험 요소가 한 겹 거쳐나간 신호로 받아들였습니다. 정리하면 금리 부담은 다소 완화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를 둘러싼 노사 문제도 합의를 통해 불확실성이 줄었습니다. 여기에 엔비디아발 AI 수혜 기대감이 살아있고 외국인 자금 역시 리밸런싱을 마친 뒤 다시 유입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4개의 조각이 동시에 맞물리면서 6월 시장을 무조건 비관적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가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 삼성전자가 사상 최고 수준의 성과를 내고 있다면 그 과실은 회사와 주주만 가져가는 것일까요?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삼성전자는 그 성과를 사회와 함께 나누겠다는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배경은 지난 5월 체결된 노사임금협약 잠정 합의에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삼성전자는 앞으로 5년 동안 5조 원 규모의 사회공헌기금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기업의 성장을 사회와 공유하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더 중요한 점은 이것이 단순한 선언에 그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국민과 함께 삼성전자 감사 페스티벌이 바로 그 첫 번째 실천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노사합의에서 눈길을 끈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성과 보상의 상당 부분을 현금이 아니라 자사주 중심으로 설계했다는 점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만약 보너스를 현금으로 지급하면 직원은 돈을 받고 관계가 끝납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현금이 빠져나가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보상을 주식 형태로 지급하고 일정 기간 매도를 제한하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직원은 곧 주주가 됩니다. 주가가 오를수록 자신의 보상 가치도 커집니다. 결국 회사의 성장과 직원의 이익이 하나의 방향으로 연결되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 방식은 회사에도 유리하고 직원들에게도 이익이 됩니다. 기업은 당장 현금 유출 부담을 줄일 수 있고 기존 주주 입장에서는 직원들이 같은 이해관계를 공유하게 됩니다. 서로가 같은 방향을 바라보게 되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셈입니다. 말 그대로 여러 효과를 동시에 얻는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장점이 있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 매각이 제한된 자사주는 시장에 한꺼번에 나오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식 공급 부담이 줄어들고 주가 안정성 측면에서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더 눈에 띄는 부분은 성과급 지급 조건입니다. 반도체 사업 부문에 설정된 목표 수준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를 다른 시각에서 보면 회사 스스로 미래 실적에 강한 자신감을 드러낸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앞으로의 성과에 확신이 없는 기업이라면 애초에 높은 기준을 내걸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부 조건 하나하나도 시장에서는 중요한 신호로 해석됩니다. 그리고 지금 진행 중인 행사 역시 규모 면에서 상당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행사 기간은 6월 8일부터 7월 5일까지 총 4주 동안 이어집니다. 해당 기간에 삼성전자 가전제품이나 모바일 기기를 구매하면 결제 금액의 20%를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단순 가격 인하 방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품 가격을 낮추는 대신 별도의 상품권 혜택을 제공하는 구조입니다. 이 상품권은 전국 전통시장과 골목 상권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0만 원 상당의 냉장고를 구입하면 40만 원 규모의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을 추가로 받게 됩니다. 그 상품권으로 시장에서 식재료를 구입하거나 동네 상점에서 생활용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결국 소비자도 혜택을 얻고 소상공인도 매출 증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자금이 지역 경제 안에서 다시 순환하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혜택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특히 국가를 위해 봉사하는 직군에게는 더 큰 지원이 제공됩니다. 군인과 경찰, 소방공무원, 교정공무원 등 제복공무원에게는 기존 20%에 추가 10%가 더해져 총 30% 혜택이 적용됩니다.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병역 의무를 수행 중인 현역 장병도 포함되며 대상 인원은 약 70만 명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감사 페스티벌을 통해 삼성전자가 한 달 동안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품권 규모는 총 400억 원 수준으로 전망됩니다. 400억 원이라는 금액은 단순한 판촉 행사 차원을 넘어서는 규모입니다. 특정 기업의 이벤트라기보다 국가 경제 전반에 자금이 공급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참여 절차도 복잡하지 않습니다. 행사 기간 안에 삼성스토어와 디지털 프라자, 전자랜드, 하이마트, 이마트와 홈플러스 내 삼성전자 매장, 그리고 통신사 대리점을 통해 요금제와 함께 구매한 스마트폰까지 모두 대상에 포함됩니다. 구매를 마친 뒤 9월 30일까지 삼성닷컴 행사 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접수 후 약 1주에서 2주 정도가 지나면 신청자 본인 명의로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이 순차적으로 지급됩니다. 단, 세부 조건은 반드시
삼성닷컴 공식 안내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번 행사는 총 400억 원 규모의 예산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참여자가 예상보다 많이 몰릴 경우 정해진 예산이 조기에 소진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7월 5일 종료 시점까지 기다리지 않고 혜택이 먼저 마감될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올여름 에어컨이나 냉장고 등 대형 가전을 교체할 계획이 있었다면 마지막 시기를 기다리기보다 행사 초반에 참여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안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품 구매 후 취소나 환불이 이루어질 경우 이미 지급받은 상품권은 반환 대상이 됩니다. 해외 직구 제품이나 중고거래 상품 역시 행사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이 부분도 미리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이쯤에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가전제품을 살 계획이 없는데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 아닌가? 하지만 핵심은 단순 할인 행사가 아닙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전자제품 구매 혜택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넓은 시각에서 바라보면 다른 의미가 보입니다. 한 기업이 사상 최대 수준의 성과를 기록했고 그 결과로 만들어진 자금이 다시 사회로 흘러들어가는 과정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흐름을 읽는 사람과 단순히 할인 행사 정도로만 바라보는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서 전혀 다른 위치에 서게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제품을 구매할 예정인 사람에게는 실질적인 혜택이 되고 구매 계획이 없는 사람에게는 시장과 경제 흐름을 이해하는 학습 기회가 되는 셈입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의 전체 그림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AI라는 거대한 산업 흐름 속에서 삼성전자는 반도체 사업을 통해 역사적인 실적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결과 시가총액은 2천조 원을 넘어섰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관심도 다시 높아졌습니다. 여기에 노사 합의를 통해 향후 5년 동안 5조 원 규모의 사회공헌기금을 조성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실천 사례가 바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400억 원 규모 혜택을 제공하는 감사 페스티벌입니다. 결국 시장의 변화와 국민 체감 혜택은 서로 별개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모두 같은 흐름 안에서 연결된 결과였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히 말씀드려야 합니다. 오늘 다룬 내용은 시장 상황과 공개된 사실을 정리한 것입니다. 특정 종목을 반드시 매수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주식시장은 언제든 변동할 수 있으며 특히 FOMC 결과에 따라 투자 심리가 급격히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결정을 내리든 최종 책임과 결과는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이것은 언제나 변하지 않는 원칙입니다. 감정적인 공포나 과도한 기대보다 중요한 것은 데이터입니다. 숫자를 보고 판단하고 흐름을 이해하고 스스로 결론을 내리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참고로 컴퓨터 마우스의 이동거리를 나타내는 단위 중에는 미키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마우스를 약 100분의 1인치 기준으로 움직였을 때 측정되는 값으로 5mm 정도 이동할 때마다 사용되는 단위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름은 디즈니의 유명 캐릭터인 미키마우스에서 유래했다고 전해집니다. 오늘 살펴본 내용이 시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앞으로도 숫자와 사실을 기반으로 흐름을 읽는 습관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급등과 급락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을 보는 눈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중요한 경제와 시장 흐름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